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강호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이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 그중에서도 이 고스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중 센서 스트리머를 통해서 고스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치 프리퀀시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어, 중심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특정 이미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을 제한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그림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주파수 대역을 회복을 시키면은 이렇게 고품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믹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을 좁게 해서 탐사를 하게 되면은 해상도가 작아지게 되고, 이것을 해상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탐사 기술을 통해서 주파수 대역폭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때 그 주파수 대역폭을 좁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고스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중 센서 스트리머를 통해서 이 대역 고스트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스트란 이제 지표나 해수면과 같은 자유면에서 반사되어 기록된 멀티플의 일종으로 어, 강한 반사 신호를 가지면서 이제 원래 시간보다 약간의 짧은 시간 지연을 가지는 형태의 멀티플입니다. 탄성파를 기록할 때 어, 그 프라이머리의 특정 주파수 성분을 상쇄하게 되고, 이때 그 상쇄되어 손상된 주파수를 노치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스트는 이제 특정 주파수 성분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탄성판 자료의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의 사진은 이제 고스트의 종류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어, A는 이제 프라이머리 리플렉션을 보여주고, B는 이제 소스 쪽에서 고스트가 일어났을 때, C는 이제 리시버 쪽에서 고스트가 일어났을 때, D는 그 소스와 리시버 둘 다 이런 고스트가 일어났을 때의 레이 패스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러한 고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면에서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반사 계수는 아래의 식처럼 정의가 되고, 어, 매질 2와 매질 1의 임피던스의 합분의 임피던스의 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임피던스는 각 매질의 속도와 밀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에서는 이제 이런 고스트가 물과 공기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과 공기의 밀도와 속도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공기의 밀도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반사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워지고, 또한 반사계수의 마이너스가 붙어 상이 반전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폭 역시 거의 보존되게 되어 반사하는 파의 에너지량이 거의 보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고스트가 얼마만큼의 시간 지연을 가지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고스트에 대해서 어, 지오메트리를 가정을 하고, 빨간색 점을 수- 송신원이라고 했을 때 고스트가 가지는 시간 지연을 계산하기 위해서 파란색 그 미러 포인트를 두고, 이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 그리고 고스트의 수직으로 내린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시간 지연을 이번식과 같이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연을 이용해서 노치 프리퀀시를 유도해 보았습니다. 어, 취득되는 신호를 ST라고 하고 그 송신파형을 FT라고 할 때, 취득되는 신호와 송신파형은 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풀이에 변환을 하면은 이 4번식처럼 변하게 되고, 이 4번식에서 절대값을 취하여 진폭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다면은 5번식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 루트 내부의 값은 어,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울 때 오일러 공식이 적용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에서는 진폭이 0이 되기 때문에 제곱급 내부의 값이 0이 되도록 방정식을 세워 주파수를 구하면은 6번식과 같은 주파수에서 어, 6번식과 같은 주파수에서 진폭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이 FG를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를 그래프를 통해서 간략하게 어, 보면은 이 가로 방향으로 갈수록 이 입사각이 커지는 거고 세로 방향으로 갈수록 심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는 입사각과 어, 심도 심도에 따른 함수입니다. 따라서 입사각이 커질수록 고스트 프리퀀시가 커지게 되고 어, 얻을 수 있는 프리퀀시 대역폭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심도가 깊어질수록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는 작아지게 되고 얻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은 작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양 스트리머는 해양 스트리머에서 심도가 깊어질수록 그 표면에 해수면에 의한 잡음에는 덜 민감해지지만 반대로 어, 고스노치 프리퀀시에 의해서 그 손상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을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고스트를 제거했을 때 해상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탄성파 탐사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A는 그 실, 디고스팅을 하기 전에 탄성파 탐사 자료이고 B는 이제 디고스팅을 한 이후 탄성파 탐사 자료입니다. 어, 보시, 그리고 그 옆에 그 앰플리튜드 스펙트라는 해당 탄성파 탐사 자료를 어, 앰플리튜드 스펙트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 디고스팅을 하기 전에는 노치 프리퀀시 2에서 그 정보가 손상이 되어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고스팅을 하여 노치 프리퀀시를 없애서 고스트 효과를 제거하면서 기존에 얻은 단성파 탐사 자료보다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스트를 제거하는 데 적합한 탄소파 탐사 기술을 광대역 탄소파 탐사라고 합니다. 이런 광대역 탄소파 탐사에는 자료 처리를 사용한 광대역 탄소파 탐사 기술과 자료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광대역 탄소파 탐사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취득 과정에서 사용되는 탐사 기술에는 아래에 네 가지의 방법이 있고 저는 이 중에서 이중 센서 스트리머를 이용한 방법을 그, 사용하여 고스트가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중 센서 스트리머란 지오폰 센서와 하이드로폰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는 스트리머로 지오폰을 통해서 입자 속도를 측정하고 하이드로폰을 통해서 압력을 측정하여 측정된 입자 속도와 압력을 적절하게 합쳐줘 고스트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초창기에는 해양에서 지오폰이 작은 진동에 민감하고 방향 유지가 힘, 그 지오폰을 일정하게 방향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 때문에 어, 이중 센서 스트리머의 개발이 그,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후 기술이 발전되면서 PGS사에서 지오 스트리머로 최초로 이 이중 센서 스트리머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하이드로폰에 이 삼성분 가속도계를 추가한 슐럼버저사의 아이소매트릭스가 개발되면서 어, 스트리머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센서 스트리머를 통해서 고스트를 제거하는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압력과 입자 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종파의 변이 포텐셜 파이에 대하여 포텐셜의 정의에 의해서 입자 속도를 다음과 같이 성립 입자 속도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후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고 이 힘은 압력의 그레디언트의 안면적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부피로 나누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아래 7번식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7번식에 입자 속도에 대한 식을 넣어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압력은 종파 변이 포텐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압력과 입자 속도의 반사계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입사파와 반사파를 플레인 웨이브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입사파의 Z 성분의 파수가 마이너스이고 반사파의 Z 성분의 파수가 플러스로 서로 다른 이유는 파, 파가 자유면에 반사해서 진행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어, 서로의 부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질 1에서의 종파 변이 포텐셜은 이 입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어, 18번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후 이것을 아까 전 앞에서 유도한 그 입자 속도와 변이 포텐셜의 관계 그리고 압력과 변이 포텐셜의 관계에 의하여 19번, 10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반사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반사계수란 입사파의 진폭분의 그 반사파의 진폭이므로 어, 식 11번처럼 입자 속도에 대한 반사계수는 원래 반사계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자유면에서 1이 되고 반대로 압력의 반사계수는 원래 반사계수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마이너스 1로 자유면에서의 반사계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입자 속도와 압력에 대한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를 각각 구해 보았습니다. 압력에 대해서 시간 지연식을 정리해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는데 이 식 13번식은 그 프리 변환을 통해서 그 원래 컨볼루션 식으로 표현되었던 식을 프리 변환을 해서 나타낸 식입니다. 어, P는 현재 압력이고 P0는 초기 압력, 이후 시간 지연에 대한 텀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식 13을 식 14로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 이후 마찬가지로 노치 프리퀀시는 진폭이 0이므로 제곱분 내부의 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압력에 대한 고스 노치 프리퀀시는 식 15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자 속도에 대해서 고스 노치 프리퀀시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서 압력과 다른 점은 어, 반사계수에 의해서 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지연에 대한 텀이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어, 이를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노치 프리퀀시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어, 구할 수 있고 이 입자 속도의 고스트 프리퀀시와 어, 압력의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를 비교하면은 동일한 심도, 동일한 입삭을 가졌을 때 압력은 짝수 번째의 그 텀에서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가 발생하고 입자 속도는 홀수 번째 텀에서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어, 조금 컨셉추얼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A는 이 고스트와 그 리플렉션의 레이 패스이고요. B는 프레셔 그 프레셔와 벨로시티가 각각 반사되어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의 그림입니다. 프레셔 둘 다 이 리플렉션은 같은 상에서 기록이 되지만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션과 반대 이상을 가지게 되고 벨로시티는 리플렉션과 같은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치게 되면은 원래 신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고스트의 신호는 서로 반대쌍을 가지기 때문에 제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서로 고스트 노치 프리퀀시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보완하게 되면서 디고스트된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는데 A는
프레셔를 측정한 하이드로폰으로만 이제 사이즈믹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B는 지오폰으로만 나타낸 사이즈믹 단면입니다. 그리고 C는 이 둘을 서메이션 해가지고 디고스트를 한 사이즈믹 단면입니다. 이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보스 노치 프리퀀시가 서로 다른 부분에 발생하게 되어 이 둘을 적절하게 섞어서 디고스트된 형태로 어, 해- 바뀌게 되고, 자료의 품질 역시 해상도 역시 상승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자료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저 프레셔 센서에 기록된 애랑 벨로시티 센서에 기록된 애를 각각 자료를 더 해야 될 텐데 혹시 가중합 같은 걸 수행을 하나요? 아니면은 뭐 이걸 주파수별로 다시 여기서 나누어서 주파수별로 다시 더하는 방식을 택하나요? 뭐 어떻게 더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더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찾아본 논문에서는 약간 가중합 형식으로 약간 선형 결합을 해서 이것을 없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일 것 같은데 결국은 매칭 필터를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어차피 이게 그렇군요. 절대적인 진폭은 좀 다를 수 있으니. 예. 두 개 더 할 때, 어, 아닙니다. 이거 센서만 다른 거니까 어차피 소스 웨이블렛 형태 자체는 비슷하겠네요, 두 개가.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도 매칭 필터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네, 이게 물론 형태 뭐, 같은 것들도 네. 진폭 형태, 쉐입 모두 매칭 필터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 디고스팅 된 브로드밴드 사이즈믹 자료를 보면은 보통 저주파수 대역은 아주 에너지가 세고 고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좀 처지는 형태로 주파수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고주파수 부분도 좀 진폭을 증폭시켜가지고 훨씬 더 플랫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신호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소하도록 디자인을 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해서 봤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중 센서 스트리머가 어떻게 디고스트를 하는지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디고스트 된 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까지는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추정은 어 일반적으로 하이 프리퀀시는 다들 알다시피 양- 지하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감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쉘로우한 부분의 시그널들만 있을 거고 그거를 일률적으로 그렇다 하이 프리퀀시를 높여주면 아마도 하부에서는 노이즈가 더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고 정확한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사이즈믹 데이터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이제 그 도미넌 프리퀀시 제일 피크하고 하이 프리퀀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레이더 조사를 하면서 레이더 데이터에서 할 때 보통 하이 프리퀀시를 살리면 첨부에 대한 그런 되게 샬로우한 레이어가 잘 보이는데 이제 깊은 곳의 레이어가 거의 보이지 않고 뭐 뭉개지거나 막 잡음이 너무 강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보통 타겟 심도별로 게인을 따로 분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첨부 같은 경우는 하이 프리퀀시를 좀 많이 게인을 주고 또 이제 타겟이 하부일 때는 저주파 쪽으로 게인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것 여기 특히 지층 같은 경우는 로우 프리퀀시가 많아야 그래도 이게 뚜렷하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를 많이 줄인 게 아닌가 그런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이찬입니다. 발표,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아, 들립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조교님이 잠깐 들리셔서 그 마지막 발표를 좀 못 들었었는데, 제가 놓친 걸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매칭 필터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지오픈하고 압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노치를 제거한다라는 것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 여행에서 이제 매칭 필터를 적용해서 이제
줄인다는 그 컨셉이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시간 영역 데이터 그 자체에서 그 매칭 필터를 사용해서 그 없애준다는 건지가 궁금한데, 매칭, 매칭 필터 시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데, 보-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 저기 샘플 길이에 따라 다른데, 네, 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서 필터는 설계하는 게 보통은 좀 더 계산량이 적기 아, 때문에, 이제 필터 설계는 그렇게 하고, 아니 뭐 적용도 어쨌든 컨볼루션이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 커머셜 소프트웨어는 아니면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우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애지간이 짧은 게 아니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겨서 하는 게 빠릅니다. 그건 그냥 계산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 할 수도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